안녕하세요. 아름다운 5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제 여름 농사가 바쁜 계절입니다. 오늘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시나 수필을 읽어드리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이란의 몇 곳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함께 즐기세요.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즈 공원에서 장미의 도시 시라즈에서 샤디와 하피즈의 묘당을 먼저 찾기로 했지만 카림 한 성은 늦은 시간엔 문을 닫았고 시인 하피즈 묘당은 공원으로 꾸며졌으므로 늦어도 볼 수 있다고 뒤로 미루기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작되고 불을 환하게 캐어둔 돔이 중앙에 보입니다. 정문에 들어서니 뜰 한가운데 8개의 원주가 떠받치는 돔형 팔각정이 보입니다. 하피즈는 이슬람에서 경전을 암송한 사람이란 뜻의 존칭입니다. 이 시라즈에서 코란 경전 외에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이 있다면 하피즈의 시집이라 할 정도로 누구라도 하피즈의 시 몇 줄은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이란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한 시인의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어 만 사람들이 기리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로 본받을 만한 나라입니다. 시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민족의 정서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시집을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칩니다. 하피즈를 이해하기 위해 오는 버스 안에서 번역시 한 편을 낭송했는데 동반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틀 꼬박 걸려 외웠던 시였었는데 버스에서 읽지 말고 차라리 여기 와서 하피즈의 시를 읽을 걸, 그러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리석관에는 참배객들이 들고 온 장미송이와 사랑이 담긴 그들의 손이 살포시 얹힙니다. 죽은 시인과의 교감을 꾀하려는 듯이. 정말로 이런 공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월의 공원이라든가 모골의 공원이라든가. 문화정책 운운하지만 이 방면으로 생각하는 정치가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묘당을 지나자 회랑이 나타납니다. 이 공원에서 정수일 교수님은 일행 모두에게 차 한 잔을 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중근동 답사때에 물담배를 피워보고 싶었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술은 금지시킨 나라에서 특이한 것은 여자들도 이곳에서는 물담배를 즐겨 피우고 있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또렷한 눈망울로 물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같이 물담배를 피우는 연기가 공원에 가득합니다. 정 교수님은 탁자마다 하나씩 물담배를 분배하여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피즈 공원에서 하태무. 물담배를 피웁니다. 혼미한 정신, 머리가 어찔어찔합니다.
대롱을 통해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매한 기분. 이럴 때 나 진짜 바보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치닫는 영혼, 그 속에 해맑은 영혼이 일어서고 아름다운 언어가 살아나고 소지를 올리듯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억 한 자락 끌어내어 시 한 줄을 읊으면 그리움이 자꾸만 피어오를 것 같습니다. 매한 물담배 연기 속에서. 시는 장미는 내 가슴에, 술은 내 손에, 여인도 내 곁에 있으니 그런 날엔 세상의 군주도 나에겐 한낱 노예일 뿐. 나의 종단 수피즘에선 술이 허용되거늘 장미 같은 몸매 당신 얼굴 없이 술 마시는 건 금기라 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시는 창조주 때부터 술 이외의 선물은 주지 않았고 내 존재의 토대는 취하면서 쌓여갔으며 슬픔의 약은 술이며 또한 잠사드 페르시아 전설의 왕처럼 술잔을 통해 세상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피즈의 가잘에서 술은 차원 높은 은유를 바닥에 깔곤 합니다. 시인은 술을 신의 이슬로, 빛으로, 불타는 루비로, 시인의 이성의 집으로 여기면서 취함에서 깨달음을 얻고 술잔에서 연인의 얼굴을 보며 취한 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시에 자주 등장하는 싹기, 술 따라주는 자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둔갑하며 그와 교감합니다. 요컨대 하피즈에게 술은 저질스런 주색, 주백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선 이태백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태백의 조상은 페르시아어권 안의 쇠엽, 오늘날의 키르기스탄 토크막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600여 년 시차를 뒀음에도 두 시인은 경력이나 영역 경지에서 동병상련 막상막하 피장파장입니다. 그렇게도 닮을 꼴릴 수가 없습니다. 술 한 말, 시 100평의 주선들이니까요. 시성의 큰 그릇에는 시몬한 인생관과 세계관도 나타납니다. 인생의 역, 수피즘의 상승 단계에서 기쁨과 평안한 순간 낙타방울은 가마 문을 닫으라 하네 또 다른 역을 향해 라고 끊임없는 수양을 독려합니다. 한편으로 이기심 때문에 모든 일, 구경에 오경만 남기니라고 이기심을 꾸짖습니다. 하피저여 세상의 정원에서 가을바람에 괴로워 마라. 이성적으로 따져 가시 없는 장미가 어디 있더냐 하고 고진감래의 인생 철학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난을 존경하며 재물의 만족을 원치 않나니 왕께 여쭈어라. 하루 세 끼는 신이 주신다고 하고 말하며 시인은 청빈을 떳떳해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덤 속의 한 줌 흙, 고대 광실이 하늘을 찌른 듯 무슨 소용인가. 정신이 온전하든 취했든 모든 이는 연인의 추종자, 모든 곳은 사랑의 집. 이슬람 사원이든 유대교 회원이든 신은 어디에나 있다.
하며 수피즘의 이념, 만민평등과 무차별의 정신을 역설합니다. 시인 한 명이 이루어낸 세계는 건축가 한 사람이 지어낸 훌륭한 건물보다 더 오래,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야즈드로 갑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유서 깊은 카비르 사막의 도시입니다. 이스파한, 시라즈, 마샤드에서 오는 대상들의 집결지로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저이며 성지인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야즈드의 집들도 나인에서처럼 굽지 않은 어도비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폐허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이곳도 바드지르란 천연 에어컨 시설이 단순한 돔형의 집집마다 붙어 있고 창살 모형의 굴뚝 위로는 잡힌 바람이 내려와 집안의 물독을 냉각시키고 집안을 냉각시키고 사막의 열기와 맞섭니다. 그러나 요즘은 현대식 건물들이 도시에 하나 둘 들어서서 이 건물들은 이제 유적에 불과해 보입니다. 미로처럼 얼기설기한 따뜻한 사람 냄새 나던 골목길 쿠체스트는 야즈드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조로아스타교의 흔적을 찾는 일이 이 고장에 온 목적입니다. 아튀시가드 불의 사원으로 갑니다. 1532년간 계속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본영입니다. 칸막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은 구경꾼들의 얼굴까지 비추면서 묘한 분위기를 내고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커다란 항아리에서 오래된 불이 타오르는 신비스런 장면. 사람들은 아득한 태고적 전설을 생각하며 타오르는 불 앞에서 생각에 잠깁니다. 아티시가트 사원의 현관 이마엔 아후라 마즈다의 양 날개 아래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의 3대 강령이 시퍼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불처럼 중요한 물 또한 사원 마당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각 나라의 동전들이 연못 속에 잠겨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던지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원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나그네들도 거꾸로 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과연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살았었나요? 물에 비친 모습은 그것까지는 다 말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외면의 옷 매무새를 한 번씩은 고쳐봅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벤디다드 경문의 진리를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불의 사원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침묵의 탑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던 곳인지 아래에서 올려다 보기만 해도 울때끝이 먹먹해지도록 목이 메입니다. 죽음이 주는 의미가 이리도 심상한 것일까요? 도시의 남쪽 언덕 70m 정도의 높이에
조로아스트 교도들의 장지를 그들은 침묵의 탑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불길하여 신성한 물, 불, 흙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조장이라는 풍습으로 높은 산 위에 시신을 버려 독수리가 시체의 살은 쪼아 먹게 하여 그 남은 뼈는 제곡제곡 쌓여 그야말로 침묵의 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러는 오른쪽 눈이 먼저 먹히면 전당으로, 왼쪽 눈이 먼저 먹히면 지옥으로 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침묵의 탑 타크메에서 하태무. 대지의 주인인 위브맨 씨가 미래의 인류를 이끌어갈 꿈을 말하고 있다. 아득한 산 위 한 목숨이 사위어지듯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불과 물과 바람과 흙을 숭배했던 결에 생로병사 그 번잡한 이승을 벗어날 때 그의 영혼은 신께 맡기고 그의 육신은 독수리가 가져갔다. 아후라 마즈다여, 아후라 마즈다여, 이 영혼을 돌보소서. 건너편 산에서 의식을 치른 재관, 흙으로 쌓은 흔적만 남았는데 산 아래 동네에서 먹고 마시며 사자의 백골만 남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도 흘렀겠지. 기쁨의 독수리는 날갯짓을 세우고 버려진 집터에 묻어있는 따뜻한 사람 내음을 맡으며 산길을 올랐다. 야트막한 언덕, 둥그런 울타리 속의 또 하나의 구덩이, 생전에 그가 살았던 거짓과 교만과 욕망은 이제 독수리가 다 뜯어 먹었다. 하얗게 남은 진리와 순수와 겸손의 백골은 다시 자라 후손들의 가슴에 남아 있으라. 천일이 하루가 되는 축소된 시간 속에서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에 자그르스 산맥이 꿈처럼 아름다운 실루엣을 그리고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고 침묵의 탑을 오르고 있었다. 진리와 순수와 겸손의 싹을 하나씩 주워 가지고 나그네는 어두워가는 침묵의 탑을 내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러 가는 길, 야즈들을 지나 페르스폴리스로 가는 자그르스 산맥 발치에는 자그마한치 4,500년이나 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다고 했다. 그 나무를 보러 가는 길에 과일 장수가 많이 있었다.
일 안에서 나는 건포도나 호두를 자루에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거리에 쭉 진열을 해두었다. 저울은 그저 둔 것일 뿐 따라서 사는 것보다 얻어먹는 것이 더 푸짐한 인심, 선량한 그들의 인심까지 담아가고 싶었다. 나의 사이프러스 나무에게 너의 이파리 하나를 잘라 가지며 하태무. 흥망성쇠의 세월 반만년을 살고도 아직도 청청한 꿈으로 사는 나무야. 5대양 6대주 억겁을 바람 타고 흐른 역사. 낙타를 타고 온 나그네도 내 넉넉한 가슴에 잠재우고 슬프고도 아픈 사랑 이야기 숱하게 담아두고 튼실한 덩치로 그냥 서 있는 나무야. 아픈 세월의 길이만큼 촘촘히 시간의 시줄 날줄을 엮어 안으로 둥글게 그리는 무늬 속엔 천일 야화보다도 더 끝이 없는 전설들이 수없이 지나갔을 밤과 낮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공자가 낳고 예수가 낳고 알렉산드가 낳고 다이루스가 낳고 그 영혼들을 하늘에 닿게 했겠지. 나의 나무여. 종착역도 없는 인생길에서 허덕이며 사는 어느 고단한 날 내 가슴에 우뚝 서다오.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세상 무엇이 그리 답답하냐고 꾸짖어 주렴. 내 숱한 아픔의 사연을 풀어 하루를 사는 번뇌를 벗고 싶다. 내 죽는 날 꽃으로 사유어질 목숨을 위해 내 영혼을 내 뜻대로 데려가려무나 언제나 청청한 너의 푸른 젊음으로. 이 나무는 높이 25m, 나무 둥치가 18.5m, 작은 가지가 14.5m나 되는 나무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로프라는 나무 연구자라는 사람이 4,500년에서 5,000년이나 된 나무라고 했는데 거대한 가지에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집시들이 머무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된다고도 합니다. 보통 사이프러스 나무는 무덤에 많이 서 있습니다. 신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나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 옆에 작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성한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았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수선화 가곡입니다.